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이 지난 23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우리가 SLBM이라고 하죠. 이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발사는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측면이 말입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면 연료를 다 소진할 때까지 날아가야 하는데 30km 정도 날아다 떨어진 것으로 관측돼서 고체 연료를 진짜 사용했느냐, 만일 사용했다면 이는 분명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패한 쪽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북한은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측면입니다. 오늘 이 문제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역시 똑같네요. 이거 뭐가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엔 안보리가 오늘 새벽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죠. 네, 상당히 신속한 대응인데요. 예. 네, 유엔 안보리 별도의 회의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로 회람된 언론 성명에 이제 15개 이사국이 모두 동의한 데 따른 것인데요. 유엔 안보리 오늘 성명은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이제 협의를 거쳐서 이제 완성된 문안이라고 하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 이 북한 측 주장과는 달리 이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패라고 규정을 했죠. 제가 근데 그건 앞서 말씀드린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와 미국 측 시각을 좀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북한, 일단 이제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은 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발사 실험이 실패로 끝났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 비행거리가 미사일의 최소 사거리인 300km에 훨씬 못 미쳤죠. 30km. 네, 그런데 이제 이 북한의 SLBM 개발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 이것만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전 배치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3, 4년은 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관측과 함께 아니다, 빠르면 내년에도 가능할지 모른다, 이제 이런 관측이 엇갈리고 있죠. 예. 근데 이게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고체 연료는 다 쓸 때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게 중간에 30km밖에 안 됐으니까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미국을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 북한의 핵실험 중단 조건으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이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한 수시간 뒤에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이죠. 리수용 북한 외무상,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이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리수영 외무상은 한미 양국이 몇 년 동안이라도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이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북한은 지난해에도 몇 차례 이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죠. 그러나 한미 양국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연례적인 방어훈련인 만큼 북한의 핵실험과 연계해서 논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자, 이 국내 정치 얘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언론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들을 만나기로 했죠? 네, 46개 중앙 언론사 이제 국장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이 박 대통령이 언론인들과 오찬이나 만찬 자리를 갖는 것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7월 이후 이제 처음인데요. 2년 9개월 만이죠. 네. 예. 박 대통령은 이제 내일 오찬 간담회에서 이 모두 발언을 한 뒤에
질의응답을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청와대 관계자 이에 대해서 이 민심 청취와 국민과의 그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 마련된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여간 자주 만나야죠. 이렇게 언론이든 누구든 간에 대통령이요. 예. 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어제 냉면 회동을 가셨는데 참 아니 그 비빔냉면 먹었다고 그걸 가지고서 물을 많이 드셔가지고 비빔냉면이냐 뭐 물냉면이냐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빔냉면 먹었죠. 뭐 비벼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뭐 아무튼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갖고 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그 민생 경제 법안 최우선 처리, 이 법제사법위원회 그 계류 중인 무쟁법 법안 등 그 우선 처리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제 비빔냉면을 먹었고 이정골 주승용 두 야당 대표는 물냉면으로 서로 엇갈렸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여야 우선순위 좀 각각 다릅니다. 이 새누리당은 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으로 이 노동사업법과 그 서비스법을 이제 들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그 중소기업, 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법,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을 이제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여기가 근데 이 냉면집이 함흥냉면집인지 평양냉면집인지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함흥냉면집에 가면은 원유철 대표가 맞는 거고 이게 평양냉면집에 갔다 그러면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맞는 거고. 그렇죠. 자. 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앞으로는 문재인 대표랑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예? 네, 그 24일 이제 그 만찬회동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오히려 그 불씨가 된 이런 양상인데요. 예. 이에 대한 그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좀 분개했다는 것인데요. 이 문재인 전 대표가 그 김종인 대표에게 그 차기 당 대표에 그 나가지 않으시면 좋겠다.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 당의 수권 비전위원을 그 맡아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 김종인 대표, 문 전 대표가 그렇게 말한 적도 거론된 적도 없다면서 이 하지도 않은 말이 알려져서 대단히 불쾌하다. 앞으로는 그 문재인 전 대표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경향신문과 그 중앙신문 등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차기 당대표가 전혀 안 나왔다? 네, 그 김종인 대표 말로는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차기 당대표에 그 출마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서 생각 없다. 대표직도 생각 없다라고 답한 것이 이제 그 전부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김종인 대표는 오히려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대선 출마하려면 그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이제 그 충고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언론들이 문 전 대표의 그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라고 이제 밝혔다고 그러는데요. 이 문재인 전 대표도 그 현재 여러 대선 후보 가운데 하나일 뿐 아직 그 대권 후보라고 생각 안 한다라고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이제 말하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여기가 유난히 말들이 막 엇갈리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예, 좀 더 지켜봐야죠. 그러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선 이후 지도체제 문제를 놓고 아직도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자, 자세한 얘기 차기 원내대표 출사표를 내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원내대표 나가실 모양이에요? 네, 제가 감히 이제 저희 당의 원내대표를 출마하려는 뜻은 이런 데 있습니다. 첫째, 이번 총선 민심도 드러났듯이 박근혜 정부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그동안의 국정이 너무 흐트러져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실도 너무 힘들고 또 미래 비전에 대한 것도 없고 따라서 지금 상황은 변화와 개혁이 아주 화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인데 더구나 3당 체제가
20대 국회에서는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치 상황도 더욱 복잡하다해졌고 그래서 유능한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 제1당을 위치를 갖게 된 저희 민주당이 더욱더 결속력 있게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 당도 사실은 취약한 것이 개파주의에 그동안 찌들어왔던 것인데 예. 개파를 극복하고 하려면 그동안 개파에 속해 있지 않던 제가 적임자이고 또 하나는 지난 2년 동안 법사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입법 예. 현안에 대한 사정과 또 과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통한 경험이 있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내년에 있을 대선 전략에 중원을 공략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전략적으로 충청 출신을 또 발탁 등용해야 될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도 제가 적임자다. 이런 차원에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요, 이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지금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 네네. 전당대회를 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네. 있는 모양이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 비대위 체제는 어느 경우나 원칙적으로 가능하면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런 비대위 체제는 탄생하게 된 정치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고 예. 또 현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정치적 타협이 가능하면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서 다소 연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냥 막연히 지금 상황이 복잡하니까 연기하자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예. 향후 일정이나 프로그램 등등 목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한 당내 컨센서스를 이룬 다음에 뭐 다소 연기할 수는 있는데 그냥 막연히 뭐 이렇게 몇몇 사람이 연기하자 뭐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요. 근데 이 지금 어제인가요? 이 문재인 전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하고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낮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뉴스통에서 들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의 얘기가 둘이 밥을 먹었는데 서로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만류했다 그러고 김종인 대표는 당권에 관심이 없다. 예? 뭐 나가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 말이 엇갈릴까요? 이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연기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두 분 사이의 대화가 어땠는가는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물론 그렇죠. 예. 두 분의 또 의견이 뭐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겠죠. 당내의 의사결정은 당내 구성원들 전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당의 현재의 비대위 체제는 원칙적이고 정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에 머물러야 된다. 다만 그것이 탄생이 된 배경과 현재의 상황에 정치적 고려를 필요로 해서 다소 연기한다는데 타협이 가능은 하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향후 비대위 체제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과 또 향후 일정, 또 목표 이런 등등을 최소화하고 구체성을 담은 그런 계획을 제시를 해서 당내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일정 부분 합의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냥 몇몇 사람이 뭐 하자마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대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요? 저는 처음에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김종인 체제가 들어섰을 때,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당내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근데 선거를 치르자마자, 당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제 전당대회를 곧바로 하자라고 할 때에,
김종인 체제를 들어서게 했던 상황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다소 인색하거나 좀 야박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 김종인 체제에 대한 선거에 있어서 활용을 했고, 그게 어쨌든 여러 공과가 있지만 여러 일정 부분 제1당으로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고, 그렇다면 김종인 체제에 대한 일정 부분 존중과 예의를 갖추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김종인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는 거 구해놨더니 문 전 대표와 친문이란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 호남에서 패한 책임도 나 때문이라고 한다. 괘씸하다. 진짜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종인 대표께서 많이 좀 화가 나셨지만 저는 대표께서 또 그런 말씀을 밖에다 이렇게 하시는 건 현재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취약한 구조나 상황을 볼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좀 찾기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만약 그 두 분 사이에 그런 대화나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뭐 어떻게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내의 좀 지도부를 구성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좀 당을 좀 더 좀 길게 깊게 또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데 좀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저희가 아까 전당대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대표 누구든 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김종인 대표가 추대가 되건 네네. 아니면 누가 어떻게 되던 간에 어떤 분이 차기 당권을 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당의 가장 취약한 것이 친노, 비노,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의 근본은 찌들어 있는 계파가 극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내 그 계파 때문에 당내 결속력에 금이 가고 있고 역량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고 예.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찌들어 있는 계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는 그동안 당내 계파에 향유를 하고 있거나 안주했던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향후 탄생될 새로운 지도 체제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분들은 좀 뒤로 비껴 있고 그동안 당의 중심에 있지 않았던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김부겸 의원 같은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 특정인이 그랬냐 안 그랬냐는 예.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상당수가 당내에 그동안 찌들어 있거나 그분들 밑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빌붙어 있거나 또 그런 쪽에 안주해 있던 분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그거는 자신도 잘 알고 있고 또 주위 당내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나와서 자신들의 그런 것들을 또 하겠다라고 하면 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친노나 친문 이런 분들이겠네요, 결국. 그죠? 아니, 또 친노다, 네. 친문이다 네. 하기 전에 당에 그동안 지도 체제에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을 이끌고 오는데 실패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거에 대한 반성 또는 자신들의 그런 성찰, 그런 그래서? 것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말씀하신 거군요. 이렇게 좀 비껴서 있던 분들이 당대표를 해야 된다. 그죠? 예. 능력이나 역량 여러 가지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없던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분들 중에 김부겸 의원도 포함이 되냐.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건 제가 이제 예,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개헌론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 체제나 헌정 체제가 매우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논의를 지금부터 국민적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권력구조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 그래야 알겠습니다. 이게 당장은 개헌 안 하더라도 아주 튼튼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서 이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환경 기술은 더하고 오염물질은 빼고 환경과 경제는 곱하고 환경 복지는 나누어야죠.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입니다. 제2기술원은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사랑, 국민과 함께 새롭게 실천합니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내리네 내리네 내리네.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올리네 올리네.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국제도시 청라의 스트리트몰 지젤 M. 프리미엄 복합문화몰 M으로 만나다. 지젤 M. 자유경제구역의 수변 상권과 차원이 다른 특급 스트리트몰. 지젤 M과 꿈꾸는 청라의 미래가치.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선명해진다. 상가 분양문의 032-561-9700 지젤 M 청라. 아무리 더운 날도 당신은 휘파람을 불게 될 겁니다. 2배 더 시원한 휘센이 당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테니 2배 더 시원한 휘센으로 세상 모든 더위 휘.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7시 37분 4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벌써 월요일 아침이죠. 야, 일주일은 빨리 갑니다.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숙 캐스터.
네, 현재 교통 상황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사고 때문인데요. 동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마포대교 진안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정체인데요. 1시간 가까이 소요되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구간으로 정체인데 이 구간은 1시간 1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도심 쪽으로 진입하는데도 수락 고가차도에서 성동교까지 거의 전 구간 정체입니다. 이 구간도 1시간 이상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신윤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윤의 출발 새 아침. 지난 15일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이 지난 주말이었죠.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 잘 아시겠지만 아직 날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5월 초에 열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지금 이런 도발을 계속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에서 우리나라 측으로 망명한 최고위급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용환 부원장과 함께 직접 이런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잠수함에서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이 멀리 가는 거 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상당히 위협적인 모양이긴 모양이더라고요. 어제 북한이 북극성 1호라고 자기네가 명명한 그 이른바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는데요. 예. 이 실험은 지난해 1월부터 계속해서 실험을 해왔고 어제 북한이 발표한 김정은이 발언을 그대로 하면 예. 남궤래도단과 미제의 뒤통수에 비수를 꽂게 되었다. 이러면서 지금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잠수함이 몰래 한국 남해로 들어오거나 미국 근해에 접근을 해서 아하. 전략 목표를 타격을 하면 네. 여기다 또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을 발전시키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스러운 물건이죠, 사실은. 근데 일단은 이게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면 사실은 액체 연료하고 다르게 일단 한번 쏴 올리면 그 연료가 다 탈 때까지 계속 날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30km까지밖에 못 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부분적인 성공과 부분적인 실패가 아직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은 어저께 그 사진을 북한이 발표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콜드런칭이라고 해서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잠수함 덮개가 열리고 미사일이 나와서 공중에서 불이 붙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난해 1월부터 계속해서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을 해왔는데 미사일 발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북한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말 빠르면 1, 2년 좀 늦어도 3, 4년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지가 그렇게 강력하고 저는 참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예. 북한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런데도 기술자들이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은 도대체 뭐라고 그러냐. 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서 아주 많이 화가 나고 그랬거든요. 그쪽은 근데 실패하면 막 처형당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목숨을 네. 걸고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치열함이 대단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쏘고요. 그리고 SLBM도 쏘고 이게 지금 계속 이러는데 이거 한 번씩 쏘는데 이게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죠? 만들고 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돈 많이 써가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특히 집중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이게 노동당 대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한북도 길쭉은 풍계 핵실험장 부근에서 이제 움직임이 매우 부산스럽고요. 그리고 대내적으로 이런 수요도 굉장히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회는 36년 만에 열리는데 김일성이 그토록 강조를 하던 이밥의 고깃국을 못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36년 동안. 대신에 당대를 맞으면서
주민밥상에 핵무기도 올려놓고 각종 로켓도 올려놔서 이민들이 좀 일시나마 좀 만족을 하게끔 하자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또 핵실험으로 지금 제재가 강화된 상황 아닙니까? 예. 잔뜩 얻어맞은 상황에서 핵실험 한 번 더 하고 미사일 한두 번 더 쏜다 그래서 뭐 이제 한두 대 더 맞는다 그래서 더 나빠질 건 없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더 나빠질 것도 없다. 지금 그렇다면은 이게 갈 때까지 가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그 유엔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한미합동훈련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회의가 리수용 외무상이 가는 회의가 아닙니다. 원래대로 하면 기후협정 같은 거는 외무성의 국제기구 담당 부상이 따로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김정은의 측근 중에 한 명인 리수용이 간 것은 상대를 맞으면서 핵 보유 정당성을 설파를 하고 제재를 하면 할수록 우리 핵 위력은 더 커진다. 이런 논리를 설파를 해서 김정은에게 이른바 외무성이 선물을 드린다. 뭐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제재의 무용론을 세계 확산을 시키는 거죠. 제재를 하는데도 저 사람은 계속 저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거 보니까 제재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리수용이가 직접 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 근데 이것을 5차 핵실험의 시그널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같은 앞에서 같은 맥락인데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리수용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한두 번 해온 소리가 아니고 계속해서 해온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하니까 우리는 핵실험하겠다. 우리 핵무기를 더 발전시킨다. 그러면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말아라. 이런 논리를 계속해서 전파를 하려고 하는 건데 5, 6차 핵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핵 모라토리엄 같은 것을 선포를 하고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협상을 하자. 이런 논리로 나올 때 우리가 과연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이것도 한번 되짚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핵실험도 핵실험이지만은 5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테러 가능성에 대한 어떤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부원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이 북한군 창건 이른바 76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오늘이 4월 25일이요? 네. 그리고 5월 5일이 이른바 그 김일성이가 소위 만들었다고 하는 조국광복회 창건 80주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뒤로 한 이틀 해서 그 사이에 당대회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아주 정말로 중요한 정치적 일정들이 세 개가 다 몰려 있는데 빠르면 사실은 오늘 이제 한두 시간 후에 핵실험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지나서 5월 5, 6일 전후에서 핵실험이든가 뭔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주목을 모두 그 핵실험에다 갖다 몰아놓고 솔직히 이 10일 동안에 지금 디데이가 시작된 오늘 9시 지금부터 5월 5, 6일까지 그 기간에 사이버 테러나 실질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도 높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동격전하고 그쪽에서 막 부산스럽게 떨면 세계 이목이 그쪽에 가면 우리한테서 또 후방에서 사이버 테러나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흘이 올해 정말 우리 한반도에서 정세를 가름짓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모두 긴장할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그런 5월 달이 지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노동당 대회도 지나고 다 지나게 됐을 때 그렇다면 그 이후의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남북 관계 5월 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이 나올 예상되는 태도 중에서 가장 강한 태도가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죠. 이제 핵실험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핵실험도 안 하겠다. 뭐 핵을 확산하지 않겠다. 이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외교관계를 대외관계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인민들한테 핵무기를 완성해 놨으니까
이제부터 인민생활에 매진을 한다. 새로운 경제 비전을 제시한다. 이러려면은 남북관계 개선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남 협상 공세를 강할 가능성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은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했고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오늘 아침에 우리 시간은 오늘 아침에 언론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예. 지금 분명히 제재 국면이고 제재를 하는 수사약을 지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평가도 하기 전에 제재를 그만둔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고요. 우리도 이제는 더 머뭇거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력이 적습니까? 기술력이 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 개발 가능성 검토도 좀 다각적으로 해보고 북한보다 좀 더 위력이 강하고 정전 미사일들 만들어내려면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 같은가 하면 우리 국민적 의지, 국민적인 하나의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안위와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런 국민적 합의가 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용환 부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인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